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선물해드리는 휴식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벌써 이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환자들의 통증을 책임지고 또 일상으로 안내해드리는 신홍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물리치료사 신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콤달콤 맛 좋은 국민 반찬, 바로 소세지 야채볶음, 소야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콩으로 만든 햄과 다양한 야채를 볶아서 만들 건데요. 오늘 요리의 꿀팁은 빨간색 파프리카와 배로 만든 건강한 소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웰컴 드링크로 삼육 검은콩 참깨두유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네. 맛이 어떠세요? 이게 실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사주셔서 제가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은 이거를 제 돈 주고 사서 먹고 있어요. 참 맛도 좋고 점점 건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야채 기름을 내기 위해서 양파를 먼저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프리카를 함께 넣겠습니다. 파프리카를 넣으면 색감도 더 아름답게 또 먹음직스럽게 또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세지를 투하합니다. 콩햄으로 만든 소세지입니다. 양파가 노랗게 좀 익은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소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비법 소스 투하합니다. 바로 이 빨간색 파프리카와 배로 만든 건강한 소스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케찹을 전혀 넣지 않은 그런 비건 소스입니다. 네,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케찹이 안 들어간 게 맞나요? 이게 케찹이 안 들어갔는데도 파프리카? 배? 이런 것만으로도 이런 맛이 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네, 아주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홍철님께서 물리치료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물리치료는 열, 전기, 운동, 손 등의 물리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그 방법들을 환자한테 적용을 하는데 자세 교정이나 재활 치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재활 치료를 생각하실 때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그 재활이 아니고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그 다음에 파킨슨 같은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홍철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P입니다. 저도 ESFP인데 신홍철님의 MBTI가 물리치료사와 잘 맞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성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만나고 또 환자 보호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면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적은 건 아무래도 외향적인 저한테는 좀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분과 러블리한 CC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부부라는 이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일찍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아무래도 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몇 년 뒤에도 가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말에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모든 수업이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는 강의를 듣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강제적인 수업을 듣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견해를 알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안에는 도수 치료를 합니다. 목이나 허리, 무릎, 어깨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 치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보통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스킬을, 새로운 기술을 먼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걸 배울 수 있고 또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또 다른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좋은 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홍철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또 찬양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노래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왜 이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보면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부끄러운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로. 또 순종을 하니까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부르심의 연속이 있다 보니까 제 사역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사역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동력자들도 만나고 또 한 팀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이 인도하심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적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멘.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이 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신체 동작을 한번 알려줄 수 있으세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좋지 않은 자세를 선행으로 하고 그 좋지 않은 자세에서 기능적인 동작을 할 때 발생합니다. 가장 필요한 건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 자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올바른 앉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바르게 앉고 싶다 하시면 살짝 걸터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반쯤 엉덩이하고 무릎 사이에 반쯤 걸터 앉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살짝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뼈가 좀 떨어졌나요? 네. 그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긴장이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펴보시죠. 그러면 조금 더 펴지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깨도 한번 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을 머리 귀에서 떨어뜨렸을 때 귀, 어깨, 골반까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배가 살짝 쑥 나올 텐데요. 여기서 배를 쏙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지금 엄청 잘하고 계세요. 네, 이 느낌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와. 자, 여기서 한번 숨을 3초간 들여 마셔볼까요? 6초 내쉬시고요. 3, 4, 5, 6 좋습니다. 쏙! 자, 지금 이 자세 있으시죠? 긴장된 상태. 자, 이 자세를 기본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로부터 일상생활을 하시면 근골격계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한번 이제 일어나서 올바른 자세에서의 설거지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허리를 숙인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배운 이 자세대로 구부린다면 어떻게 구부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네, 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건 엉덩이를 구부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자, 펴다. 자, 다시 한 번 더 꼬리뼈를 살짝 든다는 느낌, 그렇죠. 허리를 핀다는 느낌, 어깨를 핀다는 느낌, 턱을 살짝 끄덕거리고 배를 쏙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구부리는 겁니다. 그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허리에 부담이 줄고 내 코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통증이 없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운동이 되는 거죠. 설거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동하고 있구나.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알려주신 자세대로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면 제 건강도 챙기고 아내도 행복하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물리치료사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때가 더욱더 많으실 것 같아요.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울증 약을 먹게 됐어요. 하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됐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고 모든 걸 함에 있어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보호자의 뜻에 따라서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 환자가 이걸 원할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되새겼을 때 저에게 나온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게 그 사람의 기쁨, 슬픔, 혹시 화남,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환자의 흥미, 즐거움, 슬픔, 화남 이런 그 환자의 표현들 그리고 그 정서들에 제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그것에 반응했을 때에 내가 가진 이 기술이 그 환자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그 환자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참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에 나오는 환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가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홍철님께 주신 그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환자를 사랑하니?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할 때와 삶에서의 괴리가 무엇일까? 근데 그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의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의 그 감정들도 궁금해지고 조금 더 참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환자에게 어떤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 이 어떤을 채워주시죠. 저는 환자들에게 공기 같은 물리치료사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었을 때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신선한 답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신홍철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없어서 안 될 공기처럼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홍철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손에 따뜻한 사랑 가득 담아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서 희망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